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인터넷에서 하세요.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꽃은 에덴 꽃집.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모자가 함께하는 편안한 치과 김명한 치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켈리 래플러 신임 연방 상원 의원이 어제 오후 5시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공식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서식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재했습니다. 사실상 조지아주 최초의 여성 연방 상원 의원인 래플러는 이날 중소기업청 관련 예비 표결에서 첫 투표를 행사했는데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 투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래플러는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역사상 첫 여성 연방 상원 의원은 1922년 11월 21일 단 하루 동안만 상원 의원에 지명받은 레베카 라시머 펠튼 여사였는데요. 펠튼 여사도 조지아주 출신이었지만 의정 활동은 하지 못했고 다만 여성의 참정권을 알리는 상징적인 취임이었습니다. 래플러 의원은 자니 아이잭슨 상원 의원이 건강상의 문제로 은퇴하면서 남은 임기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1년간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오는 11월에 정식으로 상원 의석을 놓고 선거가 있는데요. 래플러는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애틀랜타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차량과 추격전을 일체 버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서장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제로 체이스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달 경찰이 용의자 차량을 추격하다가 죄 없는 민간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인데요. 당시 경찰의 추격이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번 경찰의 발표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의 이번 방침이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선한 의지로 받아들여질지 범죄자들을 거리에서 활개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1200여 개 한국 학교를 대표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낙스는 3월 20일에서 22일 미국 전역에서 대학 입학 자격 시험 대비 한국어 모의고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입시위원회는 매년 11월 SAT 한국어 시험을 치르는데요. 낙스는 학생들이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점검하도록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스는 그동안 SAT 한국어 문제들을 엮어 만든 문제집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한편 낙스는 2020년 학술대회를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12세 소녀와 13세 소년이 지나가던 자동차에 눈뭉치를 던졌다가 운전자로부터 총에 맞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지난 주말 저녁에 벌어진 일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당시 하얀색 도요타 자동차를 몰던 한 운전자가 자기 차의 눈뭉치가 명중되자 아이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총에 맞은 아이들의 부상은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인근 해저에서 어제 새벽 6시 32분께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원은 푸에르토리코 남남동쪽 해저 6km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가옥이 부분적으로 붕괴됐습니다. 푸에르토리코 한인회에 따르면 한인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푸에르토리코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남부 해안 지역에 지진이 집중됐고 진원이 얕아 지역 주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가 새해 벽두부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젯밤 우주 인터넷 위성인 스타링크 사업을 위해 소형 인공위성 60기를 추가 발사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지난해 5월과 11월에 이어 스타링크 위성이 총 180기가 되면서 스페이스X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운영하는 민간 기업이 됐습니다. 스타링크는 지구촌 어디에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주는 사업인데요. 스페이스X에 따르면 위성이 1440기에 이르면 지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4번을 더 발사해 궤도에 올라간 위성이 420기가 되면
본격적인 우주 인터넷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800기 이상부터는 실용 수준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하려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의 비자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이후 처음으로 UN 안보리에 참석해 자국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비자 거부는 1947년 UN 본부 협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에게 자리프 장관의 비자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UN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논평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 설치가 가능해지는데요. 문 대통령의 제1호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법은 검찰개혁법 중에 하나입니다.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인근 북악산에 적의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엇 포대가 배치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공군이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 패트리엇 포대를 운영 중이며 항공기를 주로 요격하는 패트리엇 팩2와 성능을 개량해 미사일을 주로 요격하는 팩3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설치되면서 남부지역 미사일 방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남부지방에 있던 패트리엇 포대를 옮긴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평화경제를 언급하며 남북 간의 직접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하자고 제안해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접경지역 협력을 비롯해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사실상 평화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들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비핵화 대화와는 별개로 남북관계 협력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는데요. 정작 문제는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이 유지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한국도 공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해 남북 간의 독자적인 협력 공간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2020년 1월 7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